버몬트의 글렌스텐베리 산에서 하이킹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꿈만 같죠?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롱트레일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실제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버몬트 베닝턴 카운티에 자리 잡은 글래스텐베리 산은 그린 마운틴 구규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상황이 조금 특이해져요. 우선 주변 지역은 베닝턴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과 인근 마을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주선 목격, 전설적인 빅풋과의 만남, 하늘에서 춤추는 신비한 불빛, 심지어 1945년부터 1955년 사이에 5명이 사라진 사건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에 따르면 일종의 설명이 있기는 한데 날씨나 거친 지형, 야생동물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위험한 사람 먹는 돌이 있다고 해요. 이 바위는 식욕이 매우 강해서 불행히도 밟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상상할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 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부 초기 정착민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글래스텐베리와 서머셋은 목재와 나무를 공급하는 벌목마을로 번화한 곳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은 급격히 침체됐고 숲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래스텐베리는 여름 관광 휴양지로 잠시 인기를 끌었지만 1년 만에 상황이 악화됐어요. 1898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홍수로 모든 철로와 다리가 떠내려가면서 마을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글래스텐베리와 서머셋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이 그 자리를 대신해 한때 이곳을 고향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지하실 구멍만 남았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은 74살의 노련한 산악 가이드 미디 리버스로부터 시작됐어요. 1945년 11월의 운명적인 날, 리버스는 일행을 이끌고 글래스텐베리 남서쪽 숲에 있는 섬뜩한 이름의 헬 할로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캠프로 돌아오는 길에 리버스는 신비하게도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갔고 짐작하셨겠지만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당국과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행동에 나섰죠. 그들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8일 동안 글래스텐베리 산의 광활한 황야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미디 리버스의 흔적은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1년 후로 가보겠습니다. 베닝턴 대학 2학년인 18세 폴라 웰드는 롱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떠날 때 화려한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옷차림이 악명 높은 전설의 일부가 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죠. 스포를 하자면 롱트레일에서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폴라가 사라진 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수색대 규모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로 확대됐어요. 항공기가 하늘을 샅샅이 뒤졌고 넉넉한 포상금도 제공됐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실종 사건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끌죠. 다음 이야기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900년으로 갑니다. 스코틀랜드의 플래너넌 제도를 지나쳐 아처호라는 증기선이 순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행 중 어느 순간 선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등대가 어두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선장은 이 미스테리한 실종을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스코틀랜드 해양 경비대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큰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등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수 없게 됐죠. 우리가 아는 건 등대 불을 지키던 3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참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풍부한 등대지기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 거예요. 등대 불빛이 사라진 지 11일이 지나서야 스코틀랜드 관리들은 마침내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부엌에 파티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등대지기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를 뜬 것 같았죠. 관리들은 뒤집힌 의자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겁을 먹었을까요? 갑자기 댄스 열풍이 불었을까요?
일부 도구도 사라졌고 옷장에는 자켓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기록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폭풍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섬 근처에 격렬한 폭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그런 거대한 폭풍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건의 공식적인 버전은 이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용감한 등대지기가 행동에 나섰어요. 2명의 등대지기는 울타리를 강화해서 폭풍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수위가 급상승했고 파도에 휩쓸려 버렸죠. 3번째 등대지기는 분명히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도 같은 물속의 운명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생에서 갑자기 실종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애리조나의 슈퍼스티션 산맥의 숨은 잃어버린 보물은 어떨까요? 피닉스 동부에 위치한 멋진 산맥입니다. 이 산들은 꽤 명성이 높은데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더치맨의 금광 전설입니다. 19세기에 제이콥 왈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산에서 거대한 금광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금광은 잃어버린 더치맨의 금광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왈츠 노인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금의 보고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1급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1860년대에 애리조나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1891년 피닉스를 휩쓸고 지나간 끔찍한 홍수는 왈츠의 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비극적으로 그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 이야기의 진정한 배경이 되는데요. 이야기에 따르면 왈츠는 자신을 간호하던 줄리아 토마스라는 여성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왈츠는 슈퍼스티션 산맥의 숨은 금광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물창고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는 대략적인 지도까지 그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사가 이 찾기 어려운 금광을 찾기 위한 대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아와 용감한 일행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탐험에 합류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시작돼요. 금광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진 줄리아와 친구들은 지도를 한 장당 7달러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금으로 덮인 저택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그들은 노점상처럼 지도를 팔기 시작했어요. 절박한 상황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제 1931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아마추어 보물 사냥꾼 아돌프 루스를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무장한 그는 찾기 어려운 더치맨의 금광을 찾으러 슈퍼스티션 산맥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황은 암울하게 돌아갔어요. 험준한 산봉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던 불쌍한 늙은 아돌프는 신비롭게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더치맨의 금광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모험가들이 슈퍼스티션 산맥에서 행운을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쯤이면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금은 오늘날까지도 숨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